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시간은 우리를 초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해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서 몸과 마음의 힘을 키우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독력, 즉 혼자서도 잘 사는 힘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1년이 된 유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6개월이 된 신우현 씨. 마지막으로 6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심경희 씨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그 뒤에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은 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운 낮 시간이지만 유영희 씨는 좀처럼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간은 작년 2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날에 멈춰버린 듯합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고라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차, 일이 크게 벌어졌구나 싶었어요.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그 사람 살아있는 눈동자 한 번만 더 봤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가 있나요? 밤이 와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금세 깨어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자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향한 애달픈 독백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동네 언덕길이 이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고개가 되었습니다. 숨이 차면 가슴이 쿵쾅거리며 조여오는 답답함까지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불면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지속적 비탄장애 혹은 우울장애라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우현 씨는 1년 반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는 주중에만 하던 일을 주말까지 자원해서 늘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워 그는 스스로를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잊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신세 타령만 하게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얘기만 꺼내도 눈물이 핑 돌아서 억지로 참고 그냥 자꾸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64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가 가꾸던 화분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하나둘 시들어갑니다. 잠이 들어야만 아내를 잊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꿈에서는 단 한 번도 아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좁아진 심혈관 2군데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이 주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 즉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불씨, 즉 염증 물질을 온몸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신우연 씨의 경우처럼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경희 씨의 아침 식사는 사과 한쪽과 삶은 달걀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입맛이 없어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넘길 뿐입니다. 사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원인 모를 혀의 통증입니다. 입이 쓰고 마르고 혀가 막 따끔따끔해서 매운 건 아예 먹지도 못해요. 혀암인가 싶어서 병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혀의 통증은 남편을 간병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고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극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집을 뛰쳐나가 화단에 주저앉아 우는 그녀를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고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텅 빈 집안, 그녀의 유일한 말벗은 똘똘이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인형을 끌어안고 말을 걸어야만 견딜 수 있는 외로움.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녀에게 우울증과 함께 원인 모를 혀 통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원인 없이 혀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우울감이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급격히 줄여 작은 자극도 극심한 통증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슬프다, 우울하다는 감정 표현 대신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와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는 외로움이 단지 감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4만여 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 속 특정 단백질 5가지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 그리고 사망률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의 생화학적 구조까지 바꾸어 놓는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로움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은 이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주택단지, 1960년대에 지어져 이제는 주민 절반 이상이 노인인 이곳에서 2001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독거 남성이 숨진 지 3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른바 고독사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공동체를 깨우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고독사제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명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단지 내 빈 상가에는 이키이키 살롱, 우리말로 생생사랑방을 만들어 언제든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며 교류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한 소도시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서로를 돕고 돌보는 HMR 서클이라는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돌봄의 주체가 되어 함께 식사하고 게임을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 즉 혼자 있는 상태는 모두에게 해로운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고립과 고독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립이 타의에 의해 관계가 단절된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고독은 자발적인 선택이 포함된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잘 활용된 고독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고독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고립과 고독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겉보기에는 고립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강점수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입니다. 외롭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도 안 외로워. 남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내 발로 걸어다니고 이만하면 더 바랄 게 뭐 있나. 나는 지금 참 행복해. 언뜻 보기에 외로워 보이지만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강점수 씨.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정밀 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의 일부에서 노화로 인한 위축이 관찰되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뇌 신부 영역은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비결은 바로 계획과 연결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 오늘은 허준을 3편 봐야지. 비록 TV 시청이라는 소박한 계획이지만 그에게는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 친지들과 꾸준히 전화통화를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방 안에 머물렀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독력이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는 회복 탄력성, 혼자의 시간을 창의적 삶의 기회로 삼는 고독 생산성, 그리고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삶을 이끄는 자립력으로 이루어진 힘이었습니다. 이제 상실의 아픔 속에 갇혀있던 세 분이 자신만의 고독력을 찾아가는 4주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맞춤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매일의 활동과 기분 점수를 기록하고 운동이나 금주 같은 개인별 목표를 실천하며 부정적인 자극에서 벗어나는 심리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침대에 누워만 있던 유영희 씨는 이제 동네 뒷산을 4바퀴나 돕니다. 운동이라는 목표가 생기자 성취감이 느껴졌고 술 대신 친구와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잠 못 이루던 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허무함에 손을 놓았던 텃밭을 신우연 씨는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의 기분 점수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심경희 씨는 꾸준한 계단 운동과 야외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입맛이 돌아오면서 제대로 식사를 챙기게 되자 그녀를 괴롭히던 혀의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의사와의 상담 후 스스로 우울증 약을 끊고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주간의 작은 노력은 그들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 분 모두 우울과 절망감은 크게 감소했고 긍정적인 사고와 회복 탄력성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노년의 삶은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힘, 고독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먼저 필요한 생존 비법이자 지혜로운 과제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늙어도 젊은 몸의 조건, 근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시간은 우리를 초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해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서 몸과 마음의 힘을 키우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독력, 즉 혼자서도 잘 사는 힘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1년이 된 유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6개월이 된 신우현 씨. 마지막으로 6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심경희 씨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그 뒤에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은 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운 낮 시간이지만 유영희 씨는 좀처럼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간은 작년 2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날에 멈춰버린 듯합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고라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차, 일이 크게 벌어졌구나 싶었어요.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그 사람 살아있는 눈동자 한 번만 더 봤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가 있나요? 밤이 와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금세 깨어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자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향한 애달픈 독백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동네 언덕길이 이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고개가 되었습니다. 숨이 차면 가슴이 쿵쾅거리며 조여오는 답답함까지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불면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지속적 비탄장애 혹은 우울장애라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우현 씨는 1년 반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는 주중에만 하던 일을 주말까지 자원해서 늘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워 그는 스스로를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잊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신세 타령만 하게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얘기만 꺼내도 눈물이 핑 돌아서 억지로 참고 그냥 자꾸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64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가 가꾸던 화분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하나둘 시들어갑니다. 잠이 들어야만 아내를 잊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꿈에서는 단 한 번도 아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좁아진 심혈관 2군데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이 주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
즉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불씨, 즉 염증 물질을 온몸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신우연 씨의 경우처럼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경희 씨의 아침 식사는 사과 한 쪽과 삶은 달걀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입맛이 없어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넘길 뿐입니다. 사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원인 모를 혀의 통증입니다. 입이 쓰고 마르고 혀가 막 따끔따끔해서 매운 건 아예 먹지도 못해요. 혀암인가 싶어서 병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혀의 통증은 남편을 간병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고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극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집을 뛰쳐나가 화단에 주저앉아 우는 그녀를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고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텅 빈 집안, 그녀의 유일한 말벗은 똘똘이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인형을 끌어안고 말을 걸어야만 견딜 수 있는 외로움.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녀에게 우울증과 함께 원인 모를 혀 통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원인 없이 혀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우울감이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급격히 줄여 작은 자극도 극심한 통증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슬프다, 우울하다는 감정 표현 대신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와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는 외로움이 단지 감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4만여 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 속 특정 단백질 5가지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 그리고 사망률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의 생화학적 구조까지 바꾸어 놓는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로움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은 이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주택단지, 1960년대에 지어져 이제는 주민 절반 이상이 노인인 이곳에서 2001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독거 남성이 숨진 지 3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른바 고독사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공동체를 깨우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고독사제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명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단지 내 빈 상가에는 이키이키 살롱, 우리말로 생생사랑방을 만들어 언제든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며 교류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한 소도시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서로를 돕고 돌보는 HMR 서클이라는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돌봄의 주체가 되어 함께 식사하고 게임을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 즉 혼자 있는 상태는 모두에게 해로운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고립과 고독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립이 타의에 의해 관계가 단절된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고독은 자발적인 선택이 포함된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잘 활용된 고독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고동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고립과 고독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겉보기에는 고립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강점수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입니다. 외롭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도 안 외로워. 남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내 발로 걸어다니고 이만하면 더 바랄 게 뭐 있나. 나는 지금 참 행복해. 언뜻 보기에 외로워 보이지만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강점수 씨.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정밀 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의 일부에서 노화로 인한 위축이 관찰되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뇌 신부 영역은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비결은 바로 계획과 연결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 오늘은 허준을 3편 봐야지. 비록 TV 시청이라는 소박한 계획이지만 그에게는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 친지들과 꾸준히 전화통화를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방 안에 머물렀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동력이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는 회복 탄력성, 혼자의 시간을 창의적 삶의 기회로 삼는 고독 생산성, 그리고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삶을 이끄는 자립력으로 이루어진 힘이었습니다. 이제 상실의 아픔 속에 갇혀있던 세 분이 자신만의 고동력을 찾아가는 4주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맞춤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매일의 활동과 기분 점수를 기록하고 운동이나 금주 같은 개인별 목표를 실천하며 부정적인 자극에서 벗어나는 심리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침대에 누워만 있던 유영희 씨는 이제 동네 뒷산을 4바퀴나 돕니다. 운동이라는 목표가 생기자 성취감이 느껴졌고 술 대신 친구와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잠 못 이루던 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허무함에 손을 놓았던 텃밭을 신우연 씨는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의 기분 점수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심경희 씨는 꾸준한 계단 운동과 야외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입맛이 돌아오면서 제대로 식사를 챙기게 되자 그녀를 괴롭히던 혀의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의사와의 상담 후 스스로 우울증 약을 끊고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주간의 작은 노력은 그들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 분 모두 우울과 절망감은 크게 감소했고 긍정적인 사고와 회복 탄력성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노년의 삶은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힘, 고동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먼저 필요한 생존 비법이자 지혜로운 과제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늙어도 젊은 몸의 조건, 근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시간은 우리를 초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해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서 몸과 마음의 힘을 키우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독력, 즉 혼자서도 잘 사는 힘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1년이 된 유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6개월이 된 신우현 씨. 마지막으로 6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심경희 씨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그 뒤에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은 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낮 시간이지만 유영희 씨는 좀처럼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간은 작년 2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날에 멈춰버린 듯합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고라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차, 일이 크게 벌어졌구나 싶었어요.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그 사람 살아있는 눈동자 한 번만 더 봤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가 있나요? 밤이 와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금세 깨어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자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향한 애달픈 독백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동네 언덕길이 이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고개가 되었습니다. 숨이 차면 가슴이 쿵쾅거리며 조여오는 답답함까지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불면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지속적 비탄장애 혹은 우울장애라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우현 씨는 1년 반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는 주중에만 하던 일을 주말까지 자원해서 늘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워 그는 스스로를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잊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신세 타령만 하게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얘기만 꺼내도 눈물이 핑 돌아서 억지로 참고 그냥 자꾸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64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가 가꾸던 화분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하나둘 시들어갑니다. 잠이 들어야만 아내를 잊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꿈에서는 단 한 번도 아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좁아진 심혈관 2군데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이 주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 즉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불씨,
즉 염증 물질을 온몸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신우연 씨의 경우처럼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경희 씨의 아침 식사는 사과 한 쪽과 삶은 달걀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입맛이 없어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넘길 뿐입니다. 사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원인 모를 혀의 통증입니다. 입이 쓰고 마르고 혀가 막 따끔따끔해서 매운 건 아예 먹지도 못해요. 혀암인가 싶어서 병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혀의 통증은 남편을 간병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고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극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집을 뛰쳐나가 화단에 주저앉아 우는 그녀를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고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텅 빈 집안, 그녀의 유일한 말벗은 똘똘이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인형을 끌어안고 말을 걸어야만 견딜 수 있는 외로움.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녀에게 우울증과 함께 원인 모를 혀 통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원인 없이 혀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우울감이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급격히 줄여 작은 자극도 극심한 통증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슬프다, 우울하다는 감정 표현 대신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와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는 외로움이 단지 감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4만여 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 속 특정 단백질 5가지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 그리고 사망률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의 생화학적 구조까지 바꾸어 놓는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로움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은 이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주택단지, 1960년대에 지어져 이제는 주민 절반 이상이 노인인 이곳에서 2001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독거 남성이 숨진 지 3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른바 고독사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공동체를 깨우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고독사제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명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단지 내 빈 상가에는 이키이키 살롱, 우리말로 생생사랑방을 만들어 언제든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며 교류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한 소도시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서로를 돕고 돌보는 HMR 서클이라는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돌봄의 주체가 되어 함께 식사하고 게임을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 즉 혼자 있는 상태는 모두에게 해로운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고립과 고독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립이 타의에 의해 관계가 단절된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고독은 자발적인 선택이 포함된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잘 활용된 고독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고독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고립과 고독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겉보기에는 고립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강점수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입니다. 외롭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도 안 외로워. 남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내 발로 걸어다니고 이만하면 더 바랄 게 뭐 있나. 나는 지금 참 행복해. 언뜻 보기에 외로워 보이지만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강점수 씨.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정밀 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의 일부에서 노화로 인한 위축이 관찰되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뇌 신부 영역은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비결은 바로 계획과 연결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 오늘은 허준을 3편 봐야지. 비록 TV 시청이라는 소박한 계획이지만 그에게는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 친지들과 꾸준히 전화통화를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방 안에 머물렀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독력이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는 회복 탄력성, 혼자의 시간을 창의적 삶의 기회로 삼는 고독 생산성, 그리고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삶을 이끄는 자립력으로 이루어진 힘이었습니다. 이제 상실의 아픔 속에 갇혀있던 세 분이 자신만의 고독력을 찾아가는 4주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맞춤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매일의 활동과 기분 점수를 기록하고 운동이나 금주 같은 개인별 목표를 실천하며 부정적인 자극에서 벗어나는 심리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침대에 누워만 있던 유영희 씨는 이제 동네 뒷산을 4바퀴나 돕니다. 운동이라는 목표가 생기자 성취감이 느껴졌고 술 대신 친구와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잠 못 이루던 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허무함에 손을 놓았던 텃밭을 신우연 씨는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의 기분 점수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심경희 씨는 꾸준한 계단 운동과 야외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입맛이 돌아오면서 제대로 식사를 챙기게 되자 그녀를 괴롭히던 혀의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의사와의 상담 후 스스로 우울증 약을 끊고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주간의 작은 노력은 그들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 분 모두 우울과 절망감은 크게 감소했고 긍정적인 사고와 회복 탄력성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노년의 삶은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힘, 고독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먼저 필요한 생존 비법이자 지혜로운 과제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늙어도 젊은 몸의 조건, 근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시간은 우리를 초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해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서 몸과 마음의 힘을 키우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독력, 즉 혼자서도 잘 사는 힘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1년이 된 유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6개월이 된 신우현 씨. 마지막으로 6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심경희 씨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그 뒤에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은 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낮 시간이지만 유영희 씨는 좀처럼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간은 작년 2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날에 멈춰버린 듯합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고라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차, 일이 크게 벌어졌구나 싶었어요.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그 사람 살아있는 눈동자 한 번만 더 봤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가 있나요? 밤이 와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금세 깨어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자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향한 애달픈 독백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동네 언덕길이 이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고개가 되었습니다. 숨이 차면 가슴이 쿵쾅거리며 조여오는 답답함까지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불면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지속적 비탄장애 혹은 우울장애라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우현 씨는 1년 반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는 주중에만 하던 일을 주말까지 자원해서 늘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워 그는 스스로를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잊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신세 타령만 하게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얘기만 꺼내도 눈물이 핑 돌아서 억지로 참고 그냥 자꾸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64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가 가꾸던 화분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하나둘 시들어갑니다. 잠이 들어야만 아내를 잊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꿈에서는 단 한 번도 아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좁아진 심혈관 2군데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이 주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 즉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불씨, 즉 염증 물질을 온몸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신우연 씨의 경우처럼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경희 씨의 아침 식사는 사과 한 쪽과 삶은 달걀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입맛이 없어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넘길 뿐입니다. 사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원인 모를 혀의 통증입니다. 입이 쓰고 마르고 혀가 막 따끔따끔해서 매운 건 아예 먹지도 못해요. 혀암인가 싶어서 병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혀의 통증은 남편을 간병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고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극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집을 뛰쳐나가 화단에 주저앉아 우는 그녀를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고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텅 빈 집안, 그녀의 유일한 말벗은 똘똘이라는 이름의 인형입니다. 인형을 끌어안고 말을 걸어야만 견딜 수 있는 외로움.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녀에게 우울증과 함께 원인 모를 혀 통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원인 없이 혀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우울감이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급격히 줄여 작은 자극도 극심한 통증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슬프다, 우울하다는 감정 표현 대신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와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는 외로움이 단지 감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4만여 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 속 특정 단백질 5가지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 그리고 사망률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의 생화학적 구조까지 바꾸어 놓는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로움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은 이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주택단지, 1960년대에 지어져 이제는 주민 절반 이상이 노인인 이곳에서 2001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독거 남성이 숨진 지 3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른바 고독사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공동체를 깨우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고독사제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명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단지 내 빈 상가에는 이키이키 살롱, 우리말로 생생사랑방을 만들어 언제든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며 교류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한 소도시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서로를 돕고 돌보는 HMR 서클이라는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돌봄의 주체가 되어 함께 식사하고 게임을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 즉 혼자 있는 상태는 모두에게 해로운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고립과 고독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립이 타의에 의해 관계가 단절된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고독은 자발적인 선택이 포함된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잘 활용된 고독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고독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고립과 고독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겉보기에는 고립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강점수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입니다. 외롭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도 안 외로워. 남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내 발로 걸어다니고 이만하면 더 바랄 게 뭐 있나. 나는 지금 참 행복해. 언뜻 보기에 외로워 보이지만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강점수 씨.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정밀 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의 일부에서 노화로 인한 위축이 관찰되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뇌 신부 영역은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비결은 바로 계획과 연결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 오늘은 허준을 3편 봐야지. 비록 TV 시청이라는 소박한 계획이지만 그에게는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 친지들과 꾸준히 전화통화를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방 안에 머물렀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독력이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는 회복 탄력성, 혼자의 시간을 창의적 삶의 기회로 삼는 고독 생산성, 그리고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삶을 이끄는 자립력으로 이루어진 힘이었습니다. 이제 상실의 아픔 속에 갇혀있던 세 분이 자신만의 고독력을 찾아가는 4주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맞춤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매일의 활동과 기분 점수를 기록하고 운동이나 금주 같은 개인별 목표를 실천하며 부정적인 자극에서 벗어나는 심리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침대에 누워만 있던 유영희 씨는 이제 동네 뒷산을 4바퀴나 돕니다. 운동이라는 목표가 생기자 성취감이 느껴졌고 술 대신 친구와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잠 못 이루던 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허무함에 손을 놓았던 텃밭을 신우연 씨는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의 기분 점수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심경희 씨는 꾸준한 계단 운동과 야외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입맛이 돌아오면서 제대로 식사를 챙기게 되자 그녀를 괴롭히던 혀의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의사와의 상담 후 스스로 우울증 약을 끊고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주간의 작은 노력은 그들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 분 모두 우울과 절망감은 크게 감소했고 긍정적인 사고와 회복 탄력성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노년의 삶은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힘, 고독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먼저 필요한 생존 비법이자 지혜로운 과제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늙어도 젊은 몸의 조건, 근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시간은 우리를 초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해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